발표할 내용은 저희 외교광장에서 그동안 함께 연구해 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즉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다소 이제 최근의 개념이기도 한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개발도상국, 저개발 국가 뭐 이런 개념으로 소위 남반구에, 지구의 남반구에 위치한 국가들을 지칭하는 그 사우스라고 하는 그 용어, 그리고 좀 정치적으로는 비동맹 국가, 제3세계라고 하는 영역에서 또 얘기됐었던 일종의 소위 냉전 시기 동서 진영, 양대 진영 간의 대립 구도에서 소위 중간 지대에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좀 지칭했던 사우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좀 오늘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좀 새로운 지정학적 상황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만들어지고 있는 일종의 용어이자 개념이자 하나의 담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담론은 사실상 실천과 무관하지 않게 하나의 오늘날의 이 국제 판도에서의 이 세력 재편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매우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글로벌 웨스트와 글로벌 이스트를 구분을 하죠. 이게 소위 전형적인 신냉전의 어떤 논리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즉 미국 서방 국가라고 하는 글로벌 웨스트의 저 반대편에 글로벌 이스트라고 했을 때 글로벌 이스트는 과거에 소련 등 사회주의 진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사실상 자본주의 국가들 아닙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즉 미국이 과거에 악의 축으로 삼았던 그런 국가들이 글로벌 이스트에 담겨져 있는 거고요. 이 소위 그 사이에 껴있는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선취할 것이냐,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재편 속에서 이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자기 편으로 선취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로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뭐 이후에 다른 선생님들이 좀 말씀하시겠지만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즉 선진국과 개도국이라고 하는 기존의 어떤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리고 러시아는 최근에 이제 글로벌 머저리티라고 하는 더 이상 서방 선진국이 글로벌 질서를 담당할 수 없는 그들의 어떤 한계들의 직면에서 이제는 글로벌의 다수, 이건 글로벌 사우스의 개념하고 굉장히 좀 흡사한 부분들은 있지만 아마 러시아가 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글로벌 사우스에 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글로벌 머저리티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서방 선진국은 물론이고 또 중국, 러시아, 또 개도국 진영 내부에서도 각기 자신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해서 글로벌 사우스와 관련된 다양한 담론과 실천이 모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사우스는 21세기에 들어서서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과 같은 주요 사우스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 주도의 국제 질서에 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혹은 자주적인 어떤 위치를 구축해 가면서 글로벌 사우스가 형성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주요 특성들을 보면은 이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좀 다양합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뭐 정치 체제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수준, 문화적 배경도 매우 각이한 그러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건데, 반면 이제 역사적인 경험을 공동으로 갖고 있는, 즉 반제국주의, 반식민지라고 하는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오늘날 다극화를 지향한다고 하는 이 공통된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강대국 의존에서 벗어나서 독자적인 이 경제와 외교 전략을 통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실리 외교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사우스는 이 경제 주요 그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최근에는 이제 브릭스와 같은 브릭스 플러스로 이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이들 경제 성장의 기여도가 G7을 능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그런 전망입니다. 또한 글로벌 사우스 내부의 소위 협력이라고 할 수 있는 남남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브릭스 플러스 그리고 개도국 연합인 G77 또 남남 협력 금융센터 같은 그런 주요 협력 기구들을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불공정한 국제 질서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러 국제 회의에서 글로벌 사우스 내부의 공통된 어떤 입장을 통해서 기존 서방 중심의 어떤 질서 개혁을 요구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의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이 부상이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는 소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코비드 19 그리고 2002년 이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전쟁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스는 단순히 이 중간지대로서 과거의 어떤 냉전 시기 동서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매우 미약한 수준에서의 어떤 역량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글로벌 사우스 내부의 이 주요 국가들의 이 경제적 그리고 지정학적 위상들이 제고됨에 따라서 이들 스스로의 어떤 정치 경제적 이익을 반영해 나가는 새로운 다극적 그런 질서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서방 선진국에 유리한 기존의 어떤 구도를 전환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그런 질서 구축을 실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 시기에 어느 한편에 서거나 또 미러 간의 어떤 갈등 구도에서 소위 밴드웨고닝의 어떤 편승의 어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의 어떤 전략적 자율성들을 강화하면서 정치적 독립을 유지해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실 최근 브릭스 플러스의 카잔에서 회의도 있었죠. 이번에 브릭스 플러스의 등장과 이들의 어떤 발전 과정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글로벌 사우스의 향후 전망을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독립성들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 미래 신국제 질서 창출에 있어서 글로벌 사우스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들 자체가 이제 일종의 스윙 국가, 미국 대선에서도 이제 스윙 스테이트를 얘기를 했었는데 미중 전략 경쟁 구도 하에서도 이들이 일종한 스윙 국가로서 이 균형 외교를 통해서 전략적 자율성, 중립성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다양한 이 국제 기구들을 통해서 이들 글로벌 사우스들 간의 이 내부 협력들이 강화될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담론에 대해서 이 회의적인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실체일 수 있느냐? 그 내부에 각기 다양한 어떤 이해와 요구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들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상상의 구성체에서 점차 하나의 실체로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